KKMD 805화 해외 군사 전문지 IDRW 칼럼. 프랑스의 과욕이 라팔의 미래를 망쳤다. KF-21 보라매의 어떤 부분이 라팔을 위협하고 있는 것일까? (2024년 7월 14일) 업로드된 724화 프랑스 메타 디펜스 번역. 양산이 시작된 KF-21 보라매 블락 1, 이들이 유럽 항공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편에서 프랑스 군사 전문 매체 메타 디펜스는 드디어 양산이 시작된 대한민국 KF-21 보라매가 전통의 강호 유럽 항공업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세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메타 디펜스는 KF-21 보라매가 라팔을 비롯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미국 F-15EX보다 향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메타 디펜스의 분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리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야심 넘치는 기술 진보를 추구했던 KF-X 프로그램이지만 그 결과물로 등장한 KF-21은 매력적인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특징들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2. KF-21 보라매의 대당 가격은 6,800만 유로, 즉 한화 1,020억 정도에 불과해 1억 유로, 현재 환율로 한화 1,500억 원에 달하는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훨씬 더 저렴하며 7,500만 유로, 현재 환율로 한화 1,120억 원 정도인 JAS-39 그리펜 E보다도 저렴하다. 3. 쌍발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수출형 버전 KF-21 SA는 F-16B나 그리펜 E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것이며 5세대 전투기 카테고리에 완전하게 통합된 KF-21EX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 타이푼, F-15EX보다 앞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 4. 미국이 F-35를 설계하기 위해 투자했던 비용 4천억 달러, 한화 554조 원의 70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 KF-21 보라매의 설계 비용과 저렴하게 책정된 KF-21 보라매의 대당 가격은 역설적이게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공군 인수 담당 차관보를 지낸 윌 로퍼가 디지털 센츄리 시리즈에 적용하자고 주장했던 1년의 산업 교리를 연상시키게 만든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는 동시에 KF-21 보라매에 다음과 같은 약점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투기라는 핵심 무기를 생산하고 후속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산업체로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장기적 신뢰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둘째, KF-21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설계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기술을 혼합하여 적용한 탓에 사용된 부품 및 장비 각각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항공우주산업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의 전투기 KF-21 보라매는 미국과 중국 다음가는 항공우주 강국이라고 인정받는 프랑스 다소 라팔보다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설계 비용과 가격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나라의 부품을 사용한 탓에 라팔보다 독자적 운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인 2025년 3월 2일 인도의 군사 전문 매체 IDRW에 메타 디펜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내용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그러나 IDRW의 칼럼에는 한 가지 간과하기 어려운 무리수가 보이는데요. 그것은 인도가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 테자스 마크2를 KF-21 보라매에 두고 비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KF-21 보라매에 장착된 것과 같은 F-414 엔진을 탑재해 자국산 우탐 A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날개 카나드를 장착하여 사브의 그리펜 E를 연상시키는 형태와 크기의 테자스 마크2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자스 마크2가 그리펜 E를 연상시키는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의 개량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KF-21 보라매보다 미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테자스 마크2는
원래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초도 비행 일정이 계속 지연돼 2027년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테스트 비행 1,000소티를 기록하고 있는 KF-11 보라매와 같이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느낌이 강하지만 인도 특유의 애국심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IDRW의 기사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How French Greed Could Soon Doom Rafale Sales, 프랑스의 탐욕이 조만간 라팔 판매를 망칠 수 있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IDRW의 기사를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DRW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단연간 프랑스 다소 라팔은 첨단 기술, 다재다능함, 실전에서 입증된 신뢰성을 자랑하는 멀티롤 전투기로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다.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라팔의 시대도 막강한 도전자의 등장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뜻밖에도 라팔의 시대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기종은 미국 F-35나 러시아 수호이 57 같은 기존의 중량급 전투기들이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두 종류의 신형 전투기들, 즉 대한민국의 KF-11 보라매와 인도의 테자스 마크2들이다. 우수한 항전 장비와 무장 패키지를 갖춘 KF-11 보라매와 테자스 마크2는 라팔이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전투력을 훨씬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덕분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라팔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약점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프랑스의 탐욕에 의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라팔의 천문학적인 가격이다. 라팔은 오랫동안 프리미엄 제품이었고 가격표가 그런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첨단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그리고 다목적 전투기로 활약할 수 있는 유연성 덕분에 라팔은 인도, 카타르, 이집트 같은 국가에서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라팔을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숨겨진 비용들이 도입국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 시작했다. 라팔의 운용 유지 및 관리, 개량, 무장 통합에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며 도입 국가들은 이러한 비용에 대해 점점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인도를 예로 들어보자. 2016년 인도는 라팔 전투기 36대 구매를 내용으로 하는 87억 달러, 현재 환율로 한화 12조 5천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이 계약은 인도 군군력을 시기적절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결정으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머지않아 아스트라 공대공 미사일과 스마트 활주로 파괴 무기 SAAW 같은 인도산 무기를 라팔에 통합시키는 작업이 재정적으로 몹시 골치 아픈 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국산 시스템을 프랑스 라팔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객의 요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파트너가 있었다면 피할 수 있는 비용이다. 업그레이드를 위해 악명 높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패턴은 비단 인도에서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었고, 라팔을 도입하여 운용하는 공군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였으며, 마침내 라팔 전투기의 매력 그 자체를 손상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 KF-11 보라매와 인도 테자스 마크2가 등장한 것이다. 이 두 전투기는 경쟁력 있는 성능과 예산 친화적인 가격으로 글로벌 전투기 시장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한 KF-21 보라매는 라팔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전투기들과 경쟁하도록 설계된 4.5세대 전투기다. A사 레이더, 첨단 항전 장비, 폭넓은 무장 호환성을 갖춘 KF-21 보라매의 추정 대당 가격은 6,500만 달러로 매력적인 패키지를 제공하며, 이는 라팔의 대당 가격 1억 2천만 달러의 거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편 인도산 전투기 테자스 마크1을 진화시켜 탄생한 테자스 마크2는 2020년대 후반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업그레이드된 GE F414 엔진, 향상된 항전 장비,
아스트라 공대공 미사일 및 브라무스 초음속 순항 미사일처럼 인도가 자체 개발한 무기와의 완벽한 통합을 특징으로 하는 테자스 마크2는 가격 경쟁력과 높은 자립성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다. 대당 가격 약 5천만에서 6천만 달러에 판매될 예정인 테자스 마크2는 라팔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다소 항공이 따라잡기 힘든 수준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F-21과 테자스 마크2 두 전투기 모두 라팔의 부족한 부분, 즉 비용 효율적인 생태계를 제공한다. KF-21과 테자스 마크2는 무장 통합과 업그레이드 과정을 간소화시킨 개방형 아키텍처로 설계되어 운용 주체가 짊어져야 하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줄여준다. 프랑스가 라팔에 대해 고집하고 있는 프리미엄 가격 정책과 엄격한 조건에 지친 국가들에게 이 두 전투기들은 한 줄기 상쾌한 바람처럼 매력적인 존재인 것이다. KF-21과 테자스 마크2는 비용 외에 기술 면에서도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KF-11의 A사 레이더의 성능은 라팔에 탑재된 RBE2AA에 견줄만 하며 최첨단을 자랑하는 KF-11의 전자전 제품군은 높은 생존성을 보장해준다. 대한민국은 또한 록히드 마틴 같은 글로벌 방산업체와의 협력 아래 KF-21 보라매를 개발했기 때문에 100% 서방 기술로 만들어진 플랫폼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부풀려진 비용 문제 없이 검증된 전문 지식의 이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다. 한편 테자스 마크2는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방위 산업을 활용하고 있다. 우탐 A사 레이더와 인도산 미사일 시스템은 인도 공군 및 잠재적 수출 고객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프랑스산이 아닌 다른 해외 무장을 통합하려면 값비싼 개조 비용이 필요한 라팔과는 달리 테자스 마크2는 처음부터 인도산 무장을 통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이는 아시아 및 그 밖의 구매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라팔 판매에 대한 프랑스의 접근 방식은 오랫동안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높은 수익률에 집착하는 반면 기술 공유나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다소 항공의 판매 방식은 고객 국가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인도 간의 라팔 거래는 중요한 절충교역, 오프셋 조항이나 현재 생산 조항을 배제하여 인도 정부가 모든 업그레이드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한민국 KF-11과 인도 테자스 마크2는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유연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군력 강화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공군들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매력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세계 이곳저곳에서 탐욕스럽다고 인식된 결과는 프랑스에게 막대한 손실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불안정한 지정학적 요인으로 국방 예산 부족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된 가운데 각 나라들은 명품이라는 이름값보다 가성비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라팔의 프리미엄 이미지 전략이 경쟁이 없었던 시대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KF-11 보라매와 인도 테자스 마크2의 출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잠재적 구매자들은 합리적 가격을 요구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인도 군사 전문 매체 IDRW가 2025년 3월 2일에 게재한 칼럼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KKMD 804화에서 다루었던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의 기사 내용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작성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칼럼이네요. 서두에서 KF-11 보라매의 약점이라고 메타 디펜스가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투기라는 핵심 무기를 생산하고 후속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산업체로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장기적 신뢰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메타 디펜스 주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IDRW는 카이의 장기적 신뢰성보다는 라팔의 지나치게 높은 가격 정책이 더 큰 진입장벽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발생한 지정학적 불안 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방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일부 선진국과 산유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방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KF-21 보라매의 가격 경쟁력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어필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 외신들을 읽어보면 KF-21 보라매에 탑재된 하나 시스템 A사 레이더의 성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는데요. IDRW도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KF-21의 A사 레이더의 성능은 라팔에 탑재된 RBE2AA에 견줄만하며 최첨단을 자랑하는 KF-21의 전자전 제품군은 높은 생존성을 보장해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2, 동남아, 이라크, 폴란드 등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부분도 카이의 장기적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카이 FA-50에 해당하는 할 테자스 마크 1의 수출 실적이 전무하다는 측면에서도 인도의 테자스 마크 2를 KF-21 보라매에 비비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메타 디펜스가 KF-21 보라매의 약점이라 지적했던 두 번째 내용, 즉 KF-21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설계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기술을 혼합하여 적용한 탓에 사용된 부품 및 장비 각각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한 분석입니다. 미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를 FA-50PL에 통합시켜주지 못해 발생했던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메타 디펜스의 지적은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KF-21 보라매는 처음부터 유럽산 무장 미티어와 아이리스-T를 장착하고 있고 국산 단거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해 철룡 장공지와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탑재 무장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KF-21 보라매에는 미국 GE의 F414 엔진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의한 수출이 거부될 나라에 KF-21 보라매가 판매될 가능성은 없고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은 나라에서 특정 부품이나 장비에 대한 허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영국처럼 극히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프랑스가 자랑하는 전투기 라팔의 대항마로 인정받기 시작한 KF-21 보라매. 이에 대한 전 세계 외신들의 보도가 기다려집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표시된 농협 계좌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